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혈압 관리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아셨나요? 우리 심장은 평생 동안 25억 번 이상 뛴다는 사실을요. 하루에만 10만 번을 뛰면서 7,000리터의 혈액을 온몸에 보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 놀라운 건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어놓으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려 10만 킬로미터나 되거든요. 이 긴 혈관을 통해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혈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압력의 세기예요. 마치 정원에서 호스로 물을 뿌릴 때의 수압과 같은 원리죠.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혈압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긴장할 때와 편안할 때,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혈압을 조절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몸은 완벽한 자동 조절 시스템이죠. 오늘은 이런 혈압의 놀라운 비밀들과 함께 평생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혈압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볼까요?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병원에서 120에 80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들이죠.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꽉 조여서 혈액을 밀어낼 때의 압력이에요. 마치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 때처럼 심장이 최대한 힘을 써서 혈액을 보내는 순간의 압력이죠.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쉬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압력이에요.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다음 박동을 준비하는 순간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 이하라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조금씩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고무호스가 오래되면 탄력을 잃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더욱 중요한 건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높아져도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지 않을 수 있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혈압과 뇌의 관계도 놀라워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해요. 그래서 혈압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뇌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신장과 혈압의 놀라운 관계도 있어요.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해야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혈압에 관한 정말 신기한 사실들도 몇 가지 알아볼까요? 혈압과 달의 관계는 정말 흥미로워요. 응급실 통계를 보면 보름달이 떴을 때 고혈압 응급 환자가 15%더 많이 온다고 해요. 달의 중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듯 우리 몸의 혈액에도 미세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의 혈압 변화도 흥미로워요. 고도 1만 미터에서는 기압이 낮아져서 혈압이 평소보다 10-15mmHg 높아져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비행기 여행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색깔과 혈압의 관계도 있어요. 빨간색을 보면 혈압이 5-10mmHg 올라가고 반대로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보면 혈압이 3-5mmHg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벽이 연한 파란색이나 초록색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음악과 혈압의 관계는 더욱 놀라워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혈압이 평균 7mmHg 떨어지는데 헤비메탈을 들으면 반대로 12mmHg 올라간다고 해요.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이 혈압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혈압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수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10mmHg만 낮아져도 심장병 위험이 15에서 20% 감소하고 뇌졸중 위험은 30에서 40%나 줄어들어요. 더 놀라운 건 수축기 혈압이 20mmHg 올라갈 때마다 사망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0에서 140으로 올라가면 사망 위험이 2배, 140에서 160으로 올라가면 또 2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뇌 건강의 핵심이에요. 혈압 관리는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고혈압이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60% 증가해요. 왜냐하면 높은 혈압이 뇌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특히 50-60대의 혈압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80대가 되어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또렷하게 유지돼요. 반대로 혈압을 방치하면 조용히 뇌가 손상되어서 나중에 되돌릴 수 없게 되죠. 세 번째, 심장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심장은 혈압이 높으면 더 세게 일해야 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이 지쳐서 두꺼워져요. 이것을 심비대라고 하는데 한번 두꺼워진 심장은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하지만 혈압을 5mmHg만 낮춰도 심장병 위험이 23% 감소해요. 이것은 금연의 효과와 비슷할 정도로 큰 변화예요. 네 번째, 콩팥 건강의 생명줄이에요.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놀라운 기관이에요. 하지만 고혈압이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들이 하나씩 망가져요. 한번 망가진 콩팥은 재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면 콩팥 기능 저하를 7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눈 건강도 지켜줘요. 고혈압은 망막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시력 저하나 실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까지 있으면 눈 합병증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해요. 하지만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눈의 혈관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에요.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가족들이 돌봄의 부담을 져야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잘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80% 높다고 해요. 이것은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동시에 가족들의 부담도 줄여주는 일이에요. 일곱 번째, 경제적 이익도 엄청나요. 혈압약 값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절약이에요. 뇌졸중 치료비는 평균 3천만 원, 심장 수술비는 평균 5천만 원이 들어요. 하지만 혈압약과 생활습관 관리 비용은 1년에 50-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년을 계산해도 뇌졸중 한 번 치료비보다 훨씬 적어요.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뇌졸중이에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7배나 높아져요. 특히 수축기 혈압이 20mmHg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60%씩 증가한다고 해요. 뇌졸중이 오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기억을 잃을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심장병이에요. 고혈압이 계속되면 심장이 과로를 하게 돼요.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계속 밀어내다 보니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에는 심부전이 올 수 있어요. 협심증도 생겨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신장병이에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돼요. 처음에는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고 점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눈의 문제예요. 망막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눈 속의 작은 혈관들이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실명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혈관 질환이에요. 동맥 경화가 빨라져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특히 다리 혈관이 막히면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혈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혈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시간이에요. 정상 혈압의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정상 120과 80 이하. 주의 120에서 129와 80 미만. 수축기만 약간 높음. 고혈압 1단계 130에서 139와 80에서 89 사이. 고혈압 2단계 140과 90 이상. 고혈압 응급 상황 180과 120 이상. 60세 이후에는 수축기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혈관이 나이와 함께 탄력을 잃기 때문이죠. 하지만 150과 90 이상이 되면 치료가 필요해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들은 이래요. 첫 번째는 나트륨이에요.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물을 더 많이 보관하려고 해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필요한 반응이지만 지속되면 고혈압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비만이에요. 몸무게가 늘어나면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해져서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해요. 체중 1kg 증가할 때마다 혈압이 1에서 2mm 머큐리씩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흡연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해지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소금 줄이기예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2g을 먹고 있으니까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거죠. 소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김치만 먹고 국물은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30% 줄일 수 있어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물을 조금 더 넣고 김치를 한번 헹궈서 넣으면 염분을 줄일 수 있어요. 국물 요리는 이렇게 드세요. 라면을 끓일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고 대신 양파, 파, 달걀을 넣어서 맛을 보완하세요. 찌개나 국을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두세 숟가락만 드세요. 외식할 때의 비법도 있어요.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간장이나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찍어서 먹는 것이 뿌려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샐러드 드레싱도 옆에 놓고 조금씩 찍어서 드세요. 가공식품 고르는 법도 중요해요. 영양성분표를 보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제품이라도 회사마다 나트륨 함량이 다르니까 비교해서 구매하세요. 저염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칼륨 늘리기의 완벽한 가이드예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하루에 3,500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목표예요.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하나에는 400mg, 감자 하나에는 800mg, 토마토 하나에는 3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한 컵에는 무려 840mg나 돼요. 조리법도 중요해요. 감자는 삶아서 먹으면 칼륨이 가장 많이 보존돼요. 구워 먹거나 튀기면 칼륨이 많이 손실되거든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고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말린 과일도 칼륨의 보고예요. 말린 살구 10개에는 1500mg, 건포도 반 컵에는 6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당분도 많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세 번째로는 체중 관리의 과학적 접근법이에요. 5kg만 빼도 혈압이 10에서 15mm 머큐리 정도 떨어져요. 이것은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해요. 체중 감량은 이렇게 하세요. 한 달에 1에서 2kg씩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을 일으키고 혈압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식사량 조절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밥은 평소에 3분의 2만 드시고
대신 채소를 2배로 늘리세요. 먹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돼요. 간식 조절법도 중요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과일이나 견과류 위주로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야식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거든요.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 주 5일 걷기만 해도 혈압이 5에서 10mm 머큐리 정도 떨어져요. 처음에는 10분씩 하루 3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걷기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식후 30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걸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2층만 올라가도 심장 운동에 도움이 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 번에 많이 오르려고 하지 말고 한 층씩 천천히 올라가세요. 수영도 혈압에 아주 좋아요. 물의 압력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에 무리도 적어요.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깊은 호흡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3-4번만 해도 혈압이 5에서 10mm 머큐리가 떨어져요. 명상의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숫자를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잡념이 들면 다시 1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루 10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들어요. 웃음 치료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15분간 크게 웃으면 혈압이 10에서 20mm 머큐리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한 수면도 혈압 관리에 필수예요. 하루 7-8시간 자는 것이 좋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혈압을 정확히 재는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측정하기 30분 전에는 카페인, 담배, 운동을 피하세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에 재세요. 팔은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시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다리는 꼬지 마시고 바닥에 평평히 놓으세요. 혈압계 커프는 팔뚝 둘레의 80% 정도를 감쌀 수 있는 크기여야 해요. 너무 크거나 작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요. 2에서 3분 간격으로 두세 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첫 번째 측정값은 보통 높게 나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더 신뢰하세요. 그렇다면 혈압은 언제 재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는 게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것이 중요해요. 혈압 기록은 이렇게 하세요. 날짜, 시간, 혈압 수치, 맥박을 기록하고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함께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난 일이 있었음, 감기약을 먹었음 같은 것들이요.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생활습관 개선을 3에서 6개월 해봐도 혈압이 140과 90 이상으로 계속 높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당뇨, 심장병이 있으시면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혈압약의 종류와 작용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뇨제는 소변으로 나트륨과 물을 더 많이 배출시켜서 혈액량을 줄여요. ACE 억제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고 칼슘 차단제는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에요. 혈압약을 먹을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돼요.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서 위험해요.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해요. 과일 중에 자몽류는 피하세요.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오렌지나 사과로 대신하시는 게 좋아요.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간혹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ACE 억제제의 흔한 부작용이에요. 만약 발목 부종이 생긴다면 칼슘 차단제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생활습관 관리는 계속하세요. 약만 믿고 짜게 먹거나 운동을 안 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혈압이 갑자기 너무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이 180, 120 이상이고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으시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목과 옷깃을 느슨하게 하고 5에서 10분 후에 다시 측정해 보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혈압약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혈압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뇌나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물을 마시는 것도 피하세요. 갑작스러운 자극이 혈압을 더 올릴 수 있어요. 평소에 준비해 둘 것들도 있어요. 혈압 기록표와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항상 지갑에 넣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혈압 관리의 모든 것 어떠셨나요? 기억하세요.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소금 조금 덜 먹기, 계단 한 층 더 오르기, 스트레스 받을 때 깊은 호흡 한 번 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혈압을 만들어가요.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의 혈압약들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한 혈압으로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소금 조금 덜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